네, 공시 다시 보기 방송 공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하 기자입니다. 공다방은 어렵고 복잡한 공시를 보다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마련한 코너인데요. 그동안 머니투데이 방송의 증권부 기자들이 웹기사 형태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유튜브 형태로도 공다방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다방에서 준비한 메뉴는 배터리 시장을 움직이는 기업 분할 이슈입니다. 어제였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석유 개발 사업을 떼어놔서 독립된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하겠다는 이 기업 분할이라는 게 뭔지 공시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시 사이트를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을 검색을 해볼게요. 4일자로 공시가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봐야 하는 거는 주요사항 보고서, 회사 분할 결정 이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회사 정보가 상단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분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분할 개요를 보면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신설 회사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2차 전지와 이모빌리티 그리고 ESS 사업을 포함한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서 가칭 SK 배터리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석유 개발 사업을 분할을 해서 가칭 SK EMP 주식회사라는 회사도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 분할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하나의 사업부를 떼어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부가 너무 많으면은 경영진이 모든 사업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게 되겠죠. 대신에 이제 독립을 시키면은 새롭게 경영진을 꾸리고 조직을 갖추면서 또 의사결정을 빠르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면 또 빠른 성장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기업들은 이제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기업 분할을 시도를 하는 건데 기업 분할이라는 게 대체 뭐냐 좀 정의를 좀 보면은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선택한 방법은 신설되는 이 두 개의 법인을 지분을 100% 갖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입니다.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 주식을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겁니다. 반면에 물적 분할은 기존의 회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집니다. 물적 분할은 보통 부실 사업부를 정리를 하거나 또 합작 법인을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기업 공개를 통해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SK배터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케이스는 여기서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공시화면을 좀 볼게요. 분할 목적이 나와 있죠. 분할 목적에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보면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의 가치 증대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을 추구한다라고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에 개최했던 그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번 분할에 대한 예고가 있었거든요. 7월 1일자 공시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30조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또 사업회사 분할 검토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당시 행사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기업 공개를 할 계획이다 라고도 밝혔기 때문에 또 어제 분할 공시와 함께 실적 발표 공시도 했었는데 그 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분할을 결정한 목적이 향후 투자 재원을 적시에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구체적인 조달 방법과 시기,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도 했었어요. 결국 이걸 다 종합을 해서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고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는 결국 치열해지는 배터리 시장의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격화되는 분위기에서 매년 수조 원 규모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을 분산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조 원 단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이라든가 증자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여의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던 거죠.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으면 기존 주주들의 반발은 좀 적었을 겁니다. 분할 비율에 따라서 신설되는 배터리 회사나 또는 석유 개발 회사 이 두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이자 그룹 지주사인 주 SK가 가지게 되는 신설 배터리 자회사 지분이 여기서 33.4% 정도에 그치게 돼요. 나중에 만약에 증자를
하게 돼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다면 지분율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지배력을 감안한다면은 증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적기에 자금 조달은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뭐 상장하고 그 다음에 유상 증자를 한다 이렇게 될 때 SK이노베이션이 SK 배터리 주식회사의 단일 주주 100% 지분을 가진 단일 주주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은 SK 배터리 주식회사의 시총이 약 5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분의 한 20% 정도만 좀 풀어준다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0조 원 정도를 마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번 물적 분할을 두고서 적기에 자금을 조달을 해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은 결국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남는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표를 보면서 좀 보면은 여러 개의 자회사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중간 지주사 성격을 좀 더 강화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날벼락 맞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가 실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 작기는 하지만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성장성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었다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결국 배터리에 간접 투자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죠. 지주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인데 대체로 사업회사보다는 지주사의 주가가 할인을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증권사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의 기업 분할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사업 분할과 중간 지주사 전환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부진할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배터리 사업 분할로 향후 IPO에 따른 배터리 사업 지분 가치 희석과 지주사 할인 반영 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정유사업에 대한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자체 생존이 가능한 선순환 사이클로 진입시키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번 SK이노베이션의 또 다른 관심사가 기업 분할 이후에 성난 주주들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뭐 이것도 좀 관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LG화학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배당 성향 30% 이상 또 오는 2022년까지 보통주 한 주당 최소 10,000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성장 전략과 또 보상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공다방이었습니다.